안녕하세요. 더크루저로 맥입니다. 오늘은 18년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12박 13일 동안의 유럽 코스탈 크루즈 여행에서 지낸 코스타 퍼시피카호 승선과 마르세유, 바르셀로나 여행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회사 동기가 이탈리아로 넘어와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4월 22일부터 한 달이 넘게 혼자 여행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친구가 동행으로 와 정말 좋았습니다. 유럽 코스탈 크루즈는 2016년에도 비슷한 시기와 기간, 같은 선사로 여행을 했었는데 혼자 여행했었음에도 너무 좋았던 기항지들과 즐거웠던 추억이 많이 남아 있었고 당시 가보지 않았던 곳이 많아 2년 만에 다시 여행을 해도 역시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승선 전날 라스페지아를 떠나 토리노에서 친구를 만났고 승선일에 기차를 타고 코스타 크루즈의 홈포트가 있는 사보나로 향했습니다. 사보나는 이탈리아의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와 프랑스의 니스 등에서 기차를 갈아타지 않고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밀라노 말펜자 공항에서 중앙역까지 이동해 EC 열차를 이용하면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토리노에서는 레지오날레로 2시간, 제노바에서는 1시간, 니스에서는 EC로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네요. 사보나역에서 크루즈 터미널까지는 약 2km의 거리로 걸어갈 수도 있고 터미널까지 가는 버스도 있지만 배차 시간이 길고 편수가 많지 않으니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승선할 코스타 퍼시피카호는 11만 4,500톤의 규모로 승객 3,008명, 승무원 1,110명을 수용합니다. 출발지인 사보나를 떠나 마르세유, 바르셀로나, 카디스, 리스본, 비고, 르아브르, 도버, 암스테르담을 거쳐 함부르크에서 하선을 합니다. 이 유럽 코스탈 크루즈의 장점은 바르셀로나, 세비야, 리스본,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 등 유럽의 대도시를 크루즈로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크루즈의 특성상 기항 시간이 정해져 있고 세비야, 파리, 런던의 경우 크루즈 터미널에서 도심까지의 왕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 카디스에서는 지브롤터, 베르아 코닐, 르아브르에서는 몽생미셸과 옹플레르, 도버에서는 캔터베리아 리즈성, 헤이스팅스와 라이 여행을 했고 모두 만족스러운 여행지였습니다. 이 유럽 코스탈 크루즈에 승선하신다면 기항지 여행 시 대도시보다는 항구와 멀지 않은 곳을 여행하던지 선사의 기항지 투어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코스타 크루즈의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한 기항지 투어 리스트를 첨부합니다. 사보나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해 짐을 붙이고 체크인을 하면 이렇게 승선 번호표를 줍니다. 웨이팅 에어리어에서 기다리다가 번호를 부르면 여권 체크를 하고 승선을 하게 됩니다. 첫 승선 시 선상카드와 연동될 사진을 찍고 크루즈 안으로 들어가면 승선 절차가 끝납니다. 승선 후 식사를 하고 맨 위층에 올라 크루즈와 사보나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수영을 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공연을 보고 저녁 식사를 하고 승선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은 이번 유럽 코스탈 크루즈 여행의 첫 번째 기항지인 마르세유에 도착하는 날입니다. 마르세유 크루즈 터미널은 마르세유 시내인 비유포트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 도보로는 여행이 어렵습니다. 마르세유는 바로 전에 승선했던 MSC 오페라호에서도 기항을 했던 곳이었는데 당시 시내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고생했던 경험이 있었고 기항 시간이 5시간밖에 되지 않아 선사에서 운영하는 유료 셔틀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셔틀버스는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 근처에서 승하차를 합니다. 저는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올림피크 마르세유의 홈구장인 오렌지 벨로드롬으로 갔습니다. 리그가 끝나 경기장 주변은 한산했지만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했던 강팀의 경기장이라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마르세유의 랜드마크인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마르세유 시내를 조망할 수 있어 좋았네요. 짧은 시간에 마르세유 여행을 마치고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크루즈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오니 전날 비상대피 훈련을 하지 않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다시 훈련을 한다는 안내문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좌처 사건 이후로 안전규정이 강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네요. 비상대피 훈련을 하고 다양한 선내 활동을 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날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도착하는 날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서부 지중해 크루즈에서 모항으로도 운영되는 곳이라 많은 크루즈선의 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크루즈 터미널로 오는 가장 편한 방법은 택시이고 5인에서 7인은 미니밴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니밴은 바르셀로나 에어포트 트랜스퍼스닷컴을 이용해 예약할 수 있고 가격은 78유로네요. 바르셀로나 크루즈 터미널은 콜럼버스 동상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이 근처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르세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짧은 기항 시간 때문에 선사의 유료 셔틀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동행인 K군은 제가 2016년에 갔었던 몬세라트 기항지 투어에 참여했고 저는 바르셀로나 구시가와 바르셀로네타 해변을 구경하고 크루즈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의 두 기항지는 각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들을 기항하는 일정이었는데 모두 5시간만 체류하는 짧은 일정이라 충분히 구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기항 시간은 최소 9시간 이상이긴 했지만 크루즈를 예약할 때 도시별 기항 시간 등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크루즈로 돌아와 공연을 보고 파티에 참여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로맥의 유럽 코스탈 크루즈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화이트 빌리지와 포르투갈의 리스본 이야기로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